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양세아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2차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2차 정례회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숏 인터뷰에서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2차 정례회 소식을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숫자로 보는 제275회 2차 정례회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75회 2차 정례회. 먼저 의안 통계입니다. 총 94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요. 이 중 조례안은 59건, 기타 35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조례안은 59건으로 위원회 제안 8건, 의원 발의 23건, 집행부 제출 28건입니다. 총 94건의 상정된 안건 모두 처리됐습니다. 73건 원안 가결, 17건 수정 가결, 보류 2건, 기타 2건입니다. 한편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신상 발언 2명, 5분 자유 발언 14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2차 정례회였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개회한 3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과 함께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 인구수에 비례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은 정치적인 힘겨루기와 특정 지역 봐주기식 선거구 획정에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 구시대적인 선거가 반복되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 5분 자유 발언에는 김성수, 김병기, 윤재상, 박정수, 정창규, 백종빈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시민, 국민기관, 종사자들의 교육과 홍보 등 예방 대책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의 공원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 중인 장기 미집행 공원 46개소 중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주골 공원, 연희공원, 검단 16호 공원, 송도 2공원에 대해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 양돈명 길정리 주민들이 약 50년 동안 군부대 사격으로 인해 공포, 불안, 산불까지 자주 발생하면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만 있으며 이 두 도로 이외에는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주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영종대교 통로 무료화를 요청드립니다. 고 이영군 청소년 문재인 자살 시도와 자해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과 개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살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보조항로로 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6개의 항로 중 단 2곳만 선정되었습니다.
도서민의 기본 생존권인 교통수단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와 중공영제의 대현안 의제로 다루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일괄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총 7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22년 예산 13조 1,44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1조 9,546억 원보다 9.9% 증가한 규모로 일반 회계 9조 3,263억 원, 특별 회계 3조 8,1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숏 인터뷰입니다.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숏 인터뷰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현재 교육위원회의 주요 현안 사항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올해 가장 이 현안 중에 큰 현안이 코로나19.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습 결손, 그리고 교육 학력 격차 이런 문제를 가장 풀어야 될 현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학교를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현안 사항 중에서 중점 시책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거에 네. 대한 또 방안도 궁금한데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같이 병행했잖아요. 자기 주도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잘 적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기존의 아이들 중에서도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또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도 학습 격차가 벌어져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제일 교육청에서 중점으로 하는 게 그린 스마트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은 개축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7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리모델링, 그리고 14개 학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로 부시고 새로 개축하는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또 네. 인천시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 교육기관하고의 협약이 중요하고, 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강사 인력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우리 인천에서도 인하대 그리고 인천대 그리고 연세대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각 지자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별도로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약 2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요. 교육위원회 활동을 좀 되돌아본다면 아이들 통학하는데 통학로라든지 안전대책을 많이 세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실제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 통학하는 곳을 같이 돌기도 하고, 또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각 지자체라든지 또 아니면 경찰청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었던 게 아마 큰 성과 중의 성과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2022년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동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지, 또 학부모님들이 이 학교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 목표이고요. 학교가 변하면서 지역이 얼마만큼 변했을까라는 것도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제 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적법하게 잘 이렇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내년도에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숏 인터뷰 임지훈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 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1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통해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에 없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결의안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후 국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스포츠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용선, 김병기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인천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스포츠 인권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과거 학생운동 선수들이 겪은 인권 침해적 훈련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해 선수, 코치, 감독 등 스포츠 관련자 모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2년이 우리집 입주식에 참석했습니다. 2년이 우리집은 우리집 1만 호 공급 사업의 하나로 2017년부터 주거약자가 기존 생활권 내에서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등의 생활 환경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사업인 우리집 1만 호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여객선 공영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섬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했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명시하는 것을 근거로 사실상 육상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의 여객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 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다수 조례안이 1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사례 수집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임지훈 위원장은 편식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 영양 및 식품안전교육제도 마련으로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2차 정례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